여러분, 돈을 복사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돈을 복사해서 동시에 여러 곳에서 쓰는 사기, 즉 이중지불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기꾼 멜러리의 등장. 이중지불 문제. 등장인물은 사기꾼 멜러리입니다. 멜러리는 예전에 앨리스에게서 받은 3만원을 아직 쓰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멜러리는 밥의 쇼핑몰에 가서 옷을 삽니다. 그리고 앨리스에게서 받은 3만원을 밥에게 주겠다는 거래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멜러리는 캐롤의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같은 3만원을 또 캐롤에게 주겠다고 거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미용실에도 가서 머리를 하고 데이브에게도 똑같은 3만원을 주겠다는 계약서를 씁니다. 밥, 캐롤, 데이브는 모두 같은 3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누가 진짜로 3만원을 받은 걸까요? 시간도 안 적혀 있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처럼 하나의 돈을 여러 번 쓰는 행위. 이것이 바로 이중지불 문제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원짜리 상품권 코드를 3개 사이트에 동시에 입력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서버 오류로 인해 모두 만원씩 충전되었어요. 코드는 한 번만 써야 하는데 중복 사용된 거죠. 여러분은 만원으로 3만원의 상품을 구매했고 나중에야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이중지불이며 디지털 세계에서 특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 기존의 전자화폐 시스템은 한 가지 방법을 씁니다.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중앙기관을 세우는 것이죠. 모든 거래는 반드시 이 기관을 거쳐야 하고 기관은 모든 거래 기록을 보고 중복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앨리스가 밥에게 5만원을 보낸다고 하면 실제로는 앨리스가 중앙기관에 5만원을 보내고 기관이 이상 없음을 확인한 뒤 밥에게 새로운 5만원을 지급합니다. 결국 모든 거래는 중앙기관을 통한 교환이 되는 거죠. 이중지불 검열자. 여러분이 은행에서 송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은 모든 거래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계좌 잔액을 확인한 뒤 거래를 승인합니다. 그런데 은행들끼리는 어떻게 거래를 할까요? 바로 중앙은행이 등장합니다. 중앙은행은 각 은행의 거래를 모아서 하루 단위로 정산하고 기록합니다. 이 과정을 지급결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의 문제는 뭘까요? 모든 거래가 한 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이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멈췄던 사건 기억나시죠? 본인 인증도 안 되고 로그인도 안 되고 하루아침에 수많은 서비스가 마비됐습니다. 이런 구조를 단일장애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중앙기관 없이 어떻게 이중지불을 막았을까요? 비트코인의 핵심은 바로 모든 사람이 거래 검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래는 공개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컴퓨터 노드가 이 거래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서로 같은 순서대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거래의 순서를 정하는 시스템, 즉 타임스탬프 서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거래의 시간만 적으면 되는 거 아냐? 하지만 분산화된 시스템에는 절대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마다 시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인터넷 시간도 서버에 따라 오차가 생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지 기술의 집합이 아닙니다. 중앙기관 없이도 믿을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을 만든 혁신입니다. 누구나 거래를 검증하고 누구도 시스템을 멈출 수 없게 설계되었습니다.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화폐도 가치를 저장하거나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문제를 분산화와 투명성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일장애 지점 없이도 작동하는 진정한 디지털 화폐를 갖게 된 것입니다. BTC 모아였습니다.